이제 나이트 게임 3개 남았죠. 먼저 Thursday Night Football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자이언츠와 필라델피아 이글스. 지금 제가 대진을 보자마자 웃음이 터졌는데 이 웃음이 터질 만한 경기였습니다. 일단 이제 22대 21 이글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1승 5패 팀과 1승 1무 4패 팀의 맞대결. 그러니까 지구 라이벌의 맞대결인데 이 두 팀이 이 정도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지금 NFC 동부지구의 현 상황이 어떤지를 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경기 내용 자체도 그런 경기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뉴욕과 필라델피아 지역의 팬들만 알던 이 두 팀의 약함을 전국 중계를 통해서 이제 뭐 미국 전체의 이제 국민들이 좀 알게 됐어요. 저는 처음에 이 경기 시작하기 전에 야, NFL 사무국이 무슨 생각으로 이거를 나이트 게임에 배치를 했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무국은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날 이제 3쿼터 중반에 NFL 역사상 벗펌블과 함께 이제 길이길이 오래오래 사람들 인구에 회자될 그런 명짤이 탄생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데니얼 존스의 러싱 장면인데 이는 이제 데니얼 존스가 80야드 러싱 플레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와이드 오픈에서 갑자기 다리가 풀려져서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 펠컨스 얘기를 할 때 토드 걸리가 터치다운을 기록하고도 욕을 먹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데니얼 존스도 80야드를 뛰고 욕을 먹었다. 좀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욕을 먹었다기보다 좀 웃음거리가 됐죠. 뭐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 데니얼 존스가 이제 폭풍 질주를 하다가 이제 엔드존을 앞두고 자신의 스피드를 좀 못 이겨서 이제 다리가 풀리고 좀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어요. 네, 이 플레이에서의 이제 스피드에 관련된 이제 스탯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 현 시점에서 NFL에서 가장 빠른 선수 누굴까요? 보통 뭐 타이릭 힐 같은 선수들을 뭐 팬들이 많이 꼽죠. 근데 타이릭 힐 선수가 이번 시즌에 기록했던 가장 빨랐던 스피드가 21.29마일이었어요. 시간당. 그런데 이 플레이에서의 데니얼 존스의 스피드가 21.23이었으니까 거의 타이릭 힐만큼 빠른 스피드로 달렸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몸이 감당을 좀 못했다고 봐야겠어요. 그래서 뭐 현지에서도 좀 재미있는 짤들로 많이 합성이 되는데 제가 봤던 것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거는 그 레슬링 스타 그 랜디 오튼의 RKO 기술과 이제 합성한 게 있었거든요. 데니얼 존스가 넘어지는 장면과 이제 랜디 오튼이 기술을 거는 것을 이제 묘하게 잘 합성을 해놓은 것이 저는 좀 재밌었습니다.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짤은 이날 이제 뉴욕 자이언츠의 승률 그래프였어요. 자, 경기당 승률 그래프가 이렇게 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승리 확률 그래프.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가면 뉴욕 자이언츠의 100% 쪽에 이렇게 가깝게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이 라인을 따라서 계속 뛰어요 데니얼 존스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넘어지면서 이쪽으로 이제 그 승리 확률 그래프가 쫙 내려오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말씀해주신 그 승리 확률 그래프대로 자이언츠가 4쿼터 중반까지는 아주 크게 앞서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순식간에 역전이 되면서 결국 이제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레이를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이 플레이 자체의 어떤 그 웃긴 점도 있긴 하지만 이 플레이가 이날 경기를 정말 한 커트로 요약한 요약본이다. 이렇게도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이언츠가 분명히 언더독으로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이글스를 상대로 나름 선전을 하면서 이제 앞서 나가는 흐름이었어요. 근데 터치다운을 코앞에 두고 넘어진 데니얼 존스처럼 자이언츠도 승리를 눈앞에 두고 역전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뭐 어쨌든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스스로 경기를 말아먹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플레이도 사실 뭐 좀 수준이 높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 경기의 수준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반 막판에 이글스의 키커 제이크 엘리엇 선수도 어쨌든 리그에서 손꼽히는 안정감을 가진 키커잖아요. 근데 이 키커가 29야드 필드골을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었고 4쿼터 초반만 해도 이글스가 포스다운 컨버전을 실패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사실 이글스가 가장 좀 아쉬웠던 장면은 스털링 셰퍼드가 이제 서든 나인 상황에서 퍼스트다운을 따냈다라는 판정이 있었는데 조금 모자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챌린지를 했어야 됐는데 스냅 하기 전에 이 챌린지를 요청을 하지 못해서 그대로 플레이가 이어졌거든요.
이런 어떤 그 사소한 부분들. 그러니까 물론 경기는 이글스가 이겼습니다만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좀 아쉬움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글스가 이기기는 했지만 약체 자이언츠를 상대로 이렇게 간신히 이긴다는 것은 이글스 팬들에게는 뭐 그렇게 반갑지는 않은 내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이언츠 입장에서도 얘기를 해보면 마지막 2미닛을 앞두고 이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이제 경기를 그대로 승리를 확정지을 수도 있었던 그런 패스를 타이탄드 에반 잉그램 선수가 드랍을 합니다. 정말 치명적인 드랍이에요. 이것 때문에 졌다고 봐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거기서 잡고 포스 다운을 갱신했다면 뭐 공격 드라이브를 연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글스에게 역전 기회 자체를 주지 않을 수 있었는데 거기서 잉그램의 집중력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뭐 역전을 당한 후에도 그 데니얼 존스가 이제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결국 펌블을 기록하면서 다시 재역전을 만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자이언츠로서는 이래저래 좀 아쉬운 경기 마무리였습니다. 이날은 이제 이글스의 영웅이라고 하면 이제 보스턴 스캇 선수를 얘기를 해야겠죠. 결국 역전 터치다운을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마일 샌더스가 없는 상황에서 뭐 준수한 활약들을 해줬습니다. 뭐 어쨌든 그렇게 경기가 끝이 나면서 이제 이글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글스가 이제 시즌 2승째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승 1무 4패 팀이 현 시점에서 NFC 동부지구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다. 이게 그 NFC 동부지구의 어떤 현 시점을 좀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라이벌들끼리는 뭐 자기들끼리 치열한 경기를 하는데 이런 경기력으로는 이제 다른 지구 팀들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NFC 이스트가 사실 슈퍼볼 우승도 가장 많이 한 지구고 뭐 팬덤도 가장 강력한 지구 중에 하나인데 뭐 최근에 이런 경기력들은 분명히 좀 실망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자이언츠와 이글스의 Thursday Night Football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선데이 나이트 풋볼로 넘어가 보죠. 시애틀 시옥스와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경기입니다. 37대 34 연장 승부 끝에 카디널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앞서 이제 자이언츠와 이글스 경기 얘기를 했잖아요. 그 경기가 이번 주 최악의 경기였다면 이 시옥스와 카디널스의 경기는 이번 7주차를 넘어서 이제 올 시즌 있었던 경기 중에 가장 명경기였다.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난 시즌에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의 두 번의 라이벌리가 아주 수준 높은 경기들로 이제 팬들을 만족시켰다면 이번 시즌은 이 시애틀과 애리조나의 경기가 뭐 그만큼 굉장히 재밌었어요. 경기 후반 상황을 좀 살펴보면 4쿼터에 6분 44초를 남겨놓고 이제 타일러 라켓 선수가 터치다운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34대 24가 되는데 이 장면까지만 해도 오늘 애리조나 카디널스가 쉽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3분여를 남겨놓고 이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공격권에서 4th and 12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경기 끝났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풋볼 몰라요. 진짜 52야드 필드골을 딱 성공을 시켰습니다. 제인 곤잘레스가. 그런데 여기서 노란색 타월이 빵 나와요.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이게 벤슨 메이어 선수의 언스포츠맨라이크 컨덕트가 이제 선언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15야드 페널티를 먹잖아요. 그런데 4th and 12였으니까 이게 자동으로 퍼스트 다운이 갱신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격권을 이어나가면서 이후 이제 두 번의 플레이로 카일러 머리가 터치다운을 만들었고 여기서 또 이제 제인 곤잘레스가 이 경기 막판에 44야드짜리 필드골을 성공시키면서 경기를 동점으로 만들었고 결국 연장까지 승부가 이어졌습니다. 사실 시애틀의 러셀 윌슨이 이제 4쿼터의 사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전을 잘 허용하지 않는 선수고 또 역전을 잘 만드는 선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시옥스가 좀 승리를 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뭐 연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저는 좀 기억에 남는 플레이가 두 개 있다면 첫 번째는 시애틀이 34대 31로 앞선 상황에서 퍼스트 다운을 갱신을 하질 못하면서 펀트를 차고 말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서드 앤 2였는데 윌슨의 패스를 시도하지 않고 카를로스 하이드에게 러싱 공격을 시도하다 막혔어요. 그래서 윌슨을 승부처에서 좀 활용하지 않았던 것이 좀 아쉬웠고 반대로 카디널스는 이제 동점 필드골로 가는 과정에서 종료 17초를 남기고 시애틀 38야드 지점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머리에게 패스를 시도하지 않고
에드먼즈가 12야드짜리 러싱 플레이를 성공하면서 이제 가까운 거리에서 필드골을 찰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예. 그래서 양 팀 다 승부처에서 러싱 공격을 선택을 했는데 이게 결과가 좀 갈리면서 이제 카디널스 쪽으로 좀 좋은 쪽으로 흘러갔다. 그렇게 좀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인 곤잘레스 선수가 경기 막판 그 얻어낸 기회를 바탕으로 44야드짜리 필드골을 성공시키면서 팀을 연장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코인토스는 또 시애틀이 이겼어요. 그래서 시애틀이 이기면서 처음에 이제 공격권을 가져갔습니다. 사실 연장전에서 처음에 공격권을 가져간다? 이거 굉장히 유리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러셀 윌슨이 가져갔기 때문에 뭐 더 유리했는데 윌슨이 뭐 색을 당하면서 결국 펀트로 기회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 애리조나가 공격권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41야드짜리 필드골을 차고 득점하면 이제 경기가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41야드짜리 필드골을 제인 곤잘레스가 실축을 해요. 뭐 그 미스 필드골 상황을 조금 더 이제 깊게 보면 그 제인 곤잘레스가 첫 번째 킥을 성공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애리조나가 타임아웃을 걸면서 그게 이제 리플레이가 되고 말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상황이 사실은 타임아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않았으면 이제 딜레이 오브 게임이 선언이 되는 상황이었고 굉장히 급하게 클리프 킹스베리 감독이 타임아웃을 요청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필드골을 찼는데 이게 실패가 돼요. 그러면서 뭐 다시 한번 이제 흐름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러셀 윌슨에게 진짜 마지막 기회가 왔는데 네. 여기서도 또 그 아이지아 시몬스에게 인터셉션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시옥스로서는 굉장히 아쉬웠을 것이 이 상황에서의 패스 타겟이 타일러 라켓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었던 로켓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윌슨이 믿을 수 있는 선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겟으로 선택을 했는데 아이자 시몬스가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인터셉션을 만들면서 카디널스가 공격권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기회를 받은 제인 곤잘레스가 이번엔 48야드짜리 위닝 필드골을 성공시키면서 그대로 경기가 끝났어요. 아이지아 시몬스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뭐 드래프트 당시부터 엄청난 운동 능력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던 선수였는데 1주차에 아주 그냥 혼쭐이 나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주전에서도 밀리고 뭐 전반적으로 좀 로테이션 멤버 정도로만 활용이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애리조나가 선수를 잘못 봤나? 저도 이제 그런 걱정을 했는데 드디어 이번 시즌 처음으로 이제 자신의 기대치에 걸맞는 활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시몬스가 이번 경기 활약을 바탕으로 좀 이제 부담감을 벗어 던지고 다음 주부터는 좀 훨훨 날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애리조나가 승리를 가져가게 됐고 NFL 역사상 이 양 팀의 주전 쿼터백이 모두 300 패싱 야드, 50 러싱 야드 이상을 기록한 최초의 경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두 선수의 스타일이 좀 유사하다 보니까 예. 기록들도 좀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정말 비슷했습니다. 나란히 이제 3개 터치다운도 기록을 했었고, 근데 윌슨이 좀 아쉬웠던 게 이날 이제 인터셉션이 3개였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카디널스가 승리를 거두면서 카일러 머리 선수가 어쨌든 이제 지구 라이벌이기도 하고 강력한 이제 우승 후보 중에 하나인 시옥스를 꺾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카일러 머리 자신을 전국 무대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 알리는 경기였다. 물론 잘 알려져 있는 선수기도 하지만 자신의 모습을 이제 뽐내는 그런 무대였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머리가 몇 주 전에 이제 짧은 슬럼프를 겪었는데 예. 뭐 이번 승리를 통해서 완전히 그 슬럼프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할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이날 이제 피츠제럴드가 통산 이제 1,400 리셉션을 돌파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제리 라이스 이후에 1,400 리셉션 돌파가 유일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리 라이스는 워낙 신계고 예. 인간계에서 대부분의 누적 기록을 이 피츠제럴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리시빙 야드, 그다음에 캐치 횟수 뭐 이런 것들을 다 피츠제럴드가 2위 이제 기록을 세우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수비 쪽에서도 부다 베이커, 아이자 시몬스, 그리고 이제 패트릭 피터슨 같은 선수들이 각각 이제 하나의 인터셉션을 만들어냈는데 뭐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시몬스 인터셉션도 굉장히 중요한 인터셉션이었지만 저는 부다 베이커의 인터셉션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게 부다 베이커가 아니라 DK 메카프가 대단했어요. 그렇죠. 뭐 부다 베이커가 그
그 인터셉션을 해서 90야드나 이제 재빠르게 나아갔다는 점도 칭찬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장면의 숨은 주인공은 맥칼프였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거구가 그렇게 쫓아가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리고 사실 이제 거리가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씨 몰라 터치다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쫓아가서 태클 걸고 결국 이제 터치다운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맥칼프가 이번 경기에서는 좀 부진했습니다. 23 리시빙 야드밖에 해주지 못했지만 어쩌면 시애틀 팬들에게는 더 인상적인 장면을 남겼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또 그 리플레이를 보시면 이 인터셉션 과정이 맥칼프에게 던져진 공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과 상관없는 쪽에서 벌어진 장면이었는데도 맞아요. 끝까지 본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터치다운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전력 질주해서 태클을 성공했다. 이거는 맥칼프의 어떤 워크엣식 이런 부분도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뭐 어쨌든 시애틀은 DK 메카프 선수가 열심히 태클을 하면서 이제 터치다운을 막아냈지만 팀의 전반적인 패배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러셀 윌슨이 항상 잘해줬었는데 조금 낯선 모습이었어요. 뭐 앞서 얘기해 주신 3개의 인터셉션도 그렇고 4쿼터, 연장전 이런 클러치에서 늘 강하다는 게 이제 러셀 윌슨의 장점이었는데 그것들이 좀 잘 나타나지 않으면서 결국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애틀을 상대로 승리를 가져갔는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상자들이 이 경기에서 꽤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요 부상자를 알려드리면 일단 러닝백 캐년 드레이크 발목 부상으로 일단 다음 경기 못 나온다 그래요. 근데 거기다가 이 디펜시브 태클 잭 앨런 선수가 발목 부상으로 IR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던 필립스가 햄스트링 부상을 입으면서 다음 경기도 출장이 좀 불투명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승리는 가져갔는데 이 주요 포지션에서 부상자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수비진에 기존에 많은 부상자들이 있었던 카디널스이기 때문에 새로운 부상자들이 또 나왔다. 그러면 이제 또 이 카일러 머리가 이끄는 공격진의 어떤 부담이 좀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한다면 카디널스가 다음 주에 바이위크를 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상에서 회복할 시간을 벌 수 있다. 그 점들은 뭐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봐야겠어요. 어쨌든 시애틀 시옥스와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경기 연장 승부 끝에 카디널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 경기 살펴봤고요. 이제 한 경기 남았죠. 먼데이 나잇 풋볼 시카고 베어스와 LA 램스의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24대10 램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사실상 24대3으로 이제 램스가 앞서면서 끝난 경기였습니다. 정말 노잼이었어요. 그러니까 Thursday Night Football은 수준은 좀 낮았지만 재밌었고 자강두천 Sunday Night Football은 정말 수준이 높고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이 Monday Night Football은 둘 다 아니었어요. 뭐 이도저도 아닌 좀 그냥 물에 물 탄 듯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뭐 그런 좀 경기였습니다. 네, 일단 이제 두 팀의 쿼터백을 보는 게 저는 좀 힘들었던 그런 경기였다라고 이제 적어왔는데 일단 닉 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날 이제 2개 인터셉션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드존 진입도 하루 종일 2번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2번도 득점으로 모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뭐 시카고 베어스의 공격을 모두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날 베어스에서 기록했던 유일한 터치다운이 에디 잭슨 선수가 이제 펌블 리턴을 해가지고 터치다운을 만들어낸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수비가 7점을 냈는데 공격이 석점밖에 못 냈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닉 폴스가 주전으로 도약한 이후에 베어스의 공격력이 그래도 개선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이날은 뭐 램스의 수비진에 완전히 압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SNS에 이제 올라온 글을 하나 봤었는데 그 닉 폴스 선수가 갖고 있는 별명이 있잖아요. 빅딕 닉. 근데 빅딕 닉이 아니라 빅픽 닉으로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픽이 인터셉션을 뭐 나타내는 용어니까 이날 아마 폴스의 부진한 경기력을 좀 꼬집었던 댓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백업으로서의 닉 폴스는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주전으로서의 닉 폴스는 다시 한번 좀 물음표가 찍히는 그런 경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LA 램스를 좀 보면 제러드 고프가 이날 이제 33개의 패스를 던졌고 23개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9.7% 70%에 가까운 패스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220야드에 2개의 터치다운. 스탯만 보면 오씨 잘했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인데
자, 플레이들을 좀 살펴보면 이날 와이드 오픈 찬스인데 놓치는 장면들이 몇 번 있었고, 그리고 이제 칼레이넥 선수가 펌블을 만들어내는 장면에서도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색이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저희가 앞번에 녹화를 할 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날 상황도 그랬습니다. 사실 색을 당하는 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을 밖으로 던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펌블을 허용하는 것보다 차라리 색을 당하는 게 낫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진영에서 공격권을 넘겨주는 거랑 펀트로 상대 진영에서 공격을 시작하게 하는 거랑은 굉장히 다르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선택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스택과는 관계없이, 그리고 이날 경기 램스가 승리를 가져갔지만 승패와는 관계없이 제러드 고프의 경기력도 썩 좋지는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조금 더 큰 점수 차로 이길 수 있었던 경기를 이제 고프가 좀 잘 운영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런데 뭐 램스가 이길 수 있었던 거는 결국 션 맥베이 감독의 뭐 어떤 뭐 지략 이런 것들이 좀 빛났던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첫 번째 터치다운 플레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날 이제 터치다운 만들기 직전 이제 허들하는 장면을 보면 허들을 하고 있다가 라인업 하는데 한 5초 안 걸렸어요. 근데 그리고 바로 이제 스텝 받아가지고 터치다운 패스를 조시 레이놀즈에게 연결했었는데 와 이거 보면서 저는 션 맥베이 진짜 천재다. 어떻게 이런 플레이를 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구에서도 보면 뭐 투수들이 어떤 던지는 타이밍 혹은 던지는 각도들을 좀 조정해서 이제 상대의 흐름을 뺏는 그런 투수들이 있잖아요. 자니 쿠에토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그다음에 뭐 심수창 위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좀 있는데 네. 뭐 그것과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베어스 수비가 조금 방심하고 있던 틈을 타서 이제 램스가 빠르게 이제 공격을 전개하면서 뭐 터치다운을 만들어냈던 그런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이날 LA 램스에서 가장 빛났던 선수는 공격팀도 아니고 수비팀도 아니고 스페셜팀의 자니 해커라고 생각해요. 아마 NFC 2주의 스페셜팀 선수로 뽑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정말 저희가 꼭 리뷰하고 넘어갈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활약들을 해줬습니다. 예. 이날 이제 이 조니 해커 선수가 5번의 펀트를 찼습니다. 그런데 5번 모두 인사이드 10 안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인사이드 20도 아니고 인사이드 10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상대 진영이 10야드 안에 박아두는 거랑 20야드, 30야드 지점에서 공격을 시작하게 하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에 퍼스트 다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노력하고 그렇죠. 뭐 뛰어댕기고 뭐 다이빙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데 좋은 펀터가 있다면 이 한두 번의 퍼스트 다운을 뭐 더하게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스페셜팀 선수들이 그렇게 빛나지 않지만 왜 저스틴 터커도 그렇게 솔리드한데도 정말 이제 클러치한 상황에서 필드골을 차야 되는 게 아니면 그냥 필드골 차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우와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제 가까운 거리에서 넣는 건 너무 당연해진 선수고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조니 해커 선수도 이날처럼 경기가 좀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이제 펀트 내용은 늘 거의 좋으니까 이게 사실 이게 조명이 되긴 쉽지 않은 그런 포지션인데 이날 딱히 조명할 선수가 없기도 했었고 조명을 받기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시카고의 닉 폴스가 좀 부진했던 데는 이 조니 해커의 영향도 분명히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공격진의 감정이입을 해서 좀 보면 10야드 이내에서 공격을 하면 이제 뒤로 물러설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늘 세이프티에 대한 압박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제 공격이 평소만큼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조니 해커가 5번이나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은 분명히 이번 경기 승리에 많은 공헌을 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재미가 있진 않았지만 조니 해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 이제 가치가 충분했었던 먼데이 나잇 풋볼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고요. 먼데이 나잇 풋볼까지 이번 주에 펼쳐졌던 14경기 모두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시즌이 점점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어요. 이제 정규리그가 10주 정도 남았습니다. 많이 남지 않았는데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이제 한 경기 한 경기가 더더욱 중요한 그런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 8주차 경기에 대한 리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11월 3일 미국 대선이 결정되는 날 이 트레이드 데드라인이라고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트레이드 결과를 또 한번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